많은 IT 제조사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 발전 방향이 되겠는데요. 와이파이, 블루투스에 이어 이제 스마트폰의 전원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알루미늄 혹은 스틸로 정립되는 듯하던 스마트폰의 후면부가 투명한 세라믹 재질로 바뀌는 스마트폰 디자인의 패러다임 변화의 이유에 바로 이 무선 충전이라는 단어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사실 후면부 재질의 변화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이 부분, 무선 충전 코일에 있겠는데, 여기 있는 이 휴대폰의 코일과 무선 충전기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일이 반응해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단지 반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끝나면 아쉬울 만한 의미 있는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고 배터리에 알맞게 정류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선 충전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인데, 무선 충전의 경우 여기에 몇 가지 과정이 추가됩니다. 정리해보면 여기까지의 좌측 부분이 무선 충전기에서, 나머지 오른쪽 부분은 스마트폰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 자리에 앞서 살펴본 코일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이 더욱더 명확해졌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텐데요. 전자가 직접 이동해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무선 충전의 경우 이렇게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기장과 전류의 상관관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코일이 감겨 있는 곳에 자기장을 변화시키게 되면 교류 전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코일 주위에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혹은 코일을 더 많이 감게 될수록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 내용 혹시나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단원 제목으로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충전기 쪽의 코일에 생성되는 자기장의 변화가 반대편 스마트폰에 있는 코일에 유도가 되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바로 자석의 움직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패러데이 법칙에서의 예처럼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 더 정확하게는 교류 전류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교류 전류를 정류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통해 연결하는 기존의 방법이 값도 싸고 훨씬 더 효율적이며 특히 전혀 불편을 느끼지도 않는데, 무선 충전이 구태여 필요하느냐는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정쩡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무선 충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을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방식은 두 개의 코일이 아주 가까이 밀착해야 충전이 가능합니다. 각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것보다 조금 더 먼 거리까지 충전이 가능해지면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 여기 자기 공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소리 굽새들을 앞에 두고 특정 진동수를 가진 굽새를 때리면 같은 고유 진동수를 가진 굽새가 함께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물질의 특성을 부여하는데 진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따라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생성하면 동일한 공진 주파수를 갖도록 설계된 수신부가 공진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해당 사진들은 2012년경에 미 특허청에 등록된 자기 공진 방식 무선 충전과 관련한 애플의 특허들입니다. 특허 출원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아울러 이것과 관련해 올 봄에 출시가 무산된 애플의 에어파워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계획했던 성능에 미치지 못해 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애플에서 무선 충전기를 앞으로 출시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은 이제 겨우 그 첫 번째 세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던 그 제품은 취소되었지만 언젠가 다시 등장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되죠. 이 사진, 그리고 애플이 계획하는 바는 하나에 연결된 아이디, 독자 OS로 운영되는 같은 디자인 천하를 가진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충전을 위한 하나의 공진 주파수까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무선 충전이라는 단어는 각사의 제품 생태계를 더 강화하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애플뿐만 아니라 LG와 삼성에서도 오래전부터 무선 충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고, 실제 제품화한 시점도 국내 제조사들이 애플보다 빠릅니다. 다만 이 무선 충전이라는 기술을 통해 제품 생태계를 강화해가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아마도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겠죠. 생활가전까지 이어지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제품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특히 이 두 국내 기업들에게는 보다 더 의미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업의 전략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은 더 재미있는 제품들의 출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삼성의 특허는 이미 현실되었고 이어 보이는 제품들도 아직은 상상 속에 있지만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예들을 넘어서는 더 멋진 제품들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은 센티미터대에 불과한 자기 유도 방식의 충전거리, 미터 단위의 자기 공진 방식의 충전거리를 넘어 무선 충전이 구현하는 거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욱더 거대한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앞서 살펴본 자기 유도와 자기 공진 말고도 실제로 킬로미터대의 충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전자기파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기파 방식의 경우 효율은 다소 낮지만 훨씬 더 먼 곳까지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지점까지 들으시고 그 기술은 절대 안 된다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앞서 무엇보다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방식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잠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무선 충전의 기본적 원리가 되는 패러데이의 법칙,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선 충전으로 네온등에 불을 켜는 데 성공한 테슬라의 네온등 실험과 같은 이 무선 충전과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당했다는 것이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그 이유가 현실 적용이 어렵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죠. 물론 지금보다 1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도 비슷한 의견이었을 겁니다만, 가능성이 낮다는 말송에 담긴 가능성, 이런 아이러니한 문장이 하나 떠오릅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은 이 두 개의 교집합 안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는 바로 그 지점에 어쩌면 아직은 다른 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새로운 기회들이 있는 것이겠죠. 무선 충전이 가져다 줄 미래가 어떨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기술 자체에 대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들이 더 명확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선 충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무선 충전 시대를 맞아 앞으로 변화해 나갈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가젯서울에서 계속해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몸이 좀 아파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봄의 시간들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